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먼저 골프 불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골프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예전에는 중년의 남자들이 비즈니스 영업을 위해서 골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전업주부인 아내들도 많이 하시고 20대 젊은 여성까지도 다양한 연령대로 골프 인구층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외도 상담을 해도 골프 밴드나 골프 모임에서의 불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골프는 야외에서 라운딩 시간을 포함해서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이상 교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하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서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받는 경우도 있긴 하죠. 밴드나 동호회 등 골프 모임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함께 경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은 골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감대가 많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도 급속히 진행이 됩니다. 부부가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샷을 잘못 쳐서 뭐 해저드에 빠지거나 실수를 하면은 에이씨 어깨 힘 빼라고 했잖아 고개 들지 말라고 라고 핀찬을 주거나 타박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우리 자동차 운전 배울 때 남편한테 배우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구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륜인 경우라면은 그 같이 온 상간녀겠죠. 상대 여자가 실수를 하면 "몸이 아직 안 풀렸나 봐." 라고 하면서 매우 부드럽게 대해줍니다. 그 외에도 그 골프 업계에서는 아내가 치는 퍼트는 30cm 거리에 가도 홀에 끝까지 넣어야 된다라고 난리 치면서 만약에 여자 애인이라면은 이 퍼트의 경우에 3m도 "오케이. 괜찮아." 한다라는 말도 있다라고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경기 시간이 그 팀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 시간 내에 뭐 남녀 간의 썸이 발생하거나 하긴 어렵고요. 이미 사전에 골프 연습장에서 티칭 프로에게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자세를 교정해 주면서 신체 접촉이 되죠. 뒤에서 손을 잡아 주기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레슨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해서 끝나고 나면 그 필드에 나갔을 때 소위 "머리를 얹어 준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오랜 경기 시간 동안 또 이제 자세도 교정해 주고 대화도 나누고 조언을 해 주면서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 경기 머리 올렸으니까 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밥 먹고 그다음 뭐 합니까? 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불륜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에는 우리 되게 건전하게 생각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술도 마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서로 손님하고 손님으로 가서 아는 지인끼리 스크린 골프에서 이제 불륜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스크린 골프장의 데스크에서 일하는 여성분들하고 남편분들의 바람이 났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제 연습장에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끊어 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데스크에 있는 분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업소녀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술집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도 골프를 그냥 대부분 그냥 많이 칩니다. 다반사고요. 몸매도 쭈쭈빵빵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술집에서 알게 된 술집 여자, 또 바깥에서 알게 된 젊은 여자들 경우에 남자들이 40대 50 대인 경우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여자들에게 장비도 사 주고 골프 레슨비도 다 내 주고 옷도 사 주고 하면서 이제 골프장에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라운딩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깊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장비도 아예 최고급으로 사 주고 그냥 "어 나 지금 요번에 골프 그 라운딩 있어. 영업 때문에 가야 돼." 하면서 그년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불륜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면서 불륜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불륜인 경우에 골프를 같이 다니면서 취미 활동을 둘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골프는 플러스 알파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호회에서 만난 그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오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아 골프 조인하자. 아는 언니 없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은 뭐 차 태우러 가겠죠. 픽업부터 시작해서 경기하고 저녁 식사까지
함께 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분들은 다 그린피 같은 경우나 뭐 KDP 이런 거 다 각자 여자 남자 구분 없이 각자가 내는데, 만약에 그린피를 남자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 암묵적으로 뭔가를 여자가 해 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그게 무엇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이제 골프장 주변에서 내려오면은 식당가하고 모텔들도 즐비하기 때문에 뭐 술이랑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텔에서 마지막 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간다라고 하면 그냥 운동하러 가겠지, 영업 때문에 가기 싫은데 가겠지. 물론 그런 경우가 더 많겠죠. 진짜 그럼에도 그 세계에도 분명 불륜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골프를 한다면 아내분들 골프하기 싫다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사실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하다 말고 하는데, 아내분들 정말 하기 싫고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부부가 함께 연습장을 다니고 라운딩을 다니셔야 합니다. 이 시간 자체가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경기잖아요.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골프를 하면은 대화 주제도 골프랑 관련된 거를 할 수가 있고, 시간도 많이 확보되고 관심사도 많아지기 때문에 두 분이 대화도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는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장소별 불륜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부부로 살다 보니까 서로 이거 익숙해지고 그냥 좀 무덤덤해지고 뭐 현실에 맞게 살다 보니까 서로 대면대면한 것들 참 우프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부부와 불륜을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 불륜. 요즘에 뭐 더워 죽겠는데 찜질방 간 사람이 있겠냐마는, 불륜은 평일에 주로 이용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겠죠. 여자가 화장을 하고 찐빵이 옵니다. 우리 화장 다 지우고 머리에 수건 둘러쓰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머리 이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두고 화장 좀 찍어 바르고 있고 이러면은 불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가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요. 둘이만 한적한 곳에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쏘곤쏘곤 하면서 나눕니다. 그리고 찐빵이 들어갈 때 여기는 높은 온도, 중간 온도, 뭐 안산소방, 얼음방 있는데 항상 붙어서 같은 방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찜질방에 식당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갈비 같은 거 파는 건 좀 못 본 것 같은데 고기류나 좀 비싼 음식을 시켜서 먹고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얘기를 하고 남자가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각자의 차로 집에 갑니다. 왜냐? 집이 다르니까요. 근데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 주로 이용을 하고 맨 얼굴로 오고, 사실 저희 찜질방 갈 때 씻지도 않고 그냥 책 입고 가잖아요. 집에서 입던 옷 입고. 그래서 뭐 쿠폰 같은 거 있으면은 디스카운트 받거나 아니면 끊어 놓던 거 쿠폰 등을 이용해서 아내가 결제를 하고, 식당에서는 미역국이나 그 저렴한 메뉴를 먹습니다. 뭐 찜질방에서 음식 때문에 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허기 채운다고 먹겠죠. 그리고 각자 본인이 원하는 온도의 찜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떨어져서 1m 이상 떨어져야 부부인 거죠. 네, 코를 골면서. 그리고 집에 갈 땐 같은 차 타고 갑니다. 네, 그 다음에는 등산 불륜. 등산 불륜 진짜 많거든요. 불륜의 경우에는 각자 가방을 가져오고, 집이 다르니까, 출발지가 다르니까 화장이 진하고 옷도 화려합니다. 의외로 등산복 같은 것도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무슨 스포츠를 하던 자전거를 타든 뭐 캠핑을 하던 등산을 하던 그 먼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세팅하고 있는 기구라던가 그런 용품들이 되게 비싼 거를 많이 보여주기식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시락을 싸운다라고 하면은 싸운 도시락이 좀 화려하고 보이기식이겠죠. 만약에 만나고 이제 불륜이라면은 그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이쁘게 싸우겠죠. 그리고 대화 주제는 영화나 인생 등 우아한 내용으로 나누고, 남자가 여자를 엄청 챙겨주고 이제 오를 때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냐고 하고 엉덩이를 밀어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친밀하게 합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이 큰 매낭을 메고 오면 아내는 뭐 작은 가방이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들고 오고요. 손을 잡고 걷지도 않고 대화도 별로 없고, 대화를 많이 한 부부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네. 대화를 하더라도 애들 이야기나 집안 일 등 현실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 등산 불륜 정말 많은데요. 그 산악회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연문을 일으키고 그게 소문이 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남자를
주구장창 만나는 꽃뱀 같은 여자들도 많습니다. 남편이 운동한다고 산악회 가입을 해서 그리고 상담하다 보니까 우울증 걸려가지고 치료한다고 산악회 가서 우울증 치료가 됐죠. 근데 상간녀가 생겼죠. 그런 경우 진짜 많더라고요. 처음엔 아내분들 막 그래 우울하게 있지 말고 가서 운동도 하고 즐겁게 시간 보내 라고 맛있는 음식도 싸주고 했는데 그 다 누가 먹었겠습니까? 도시락 싸주고 커피 싸주고 한 거 산에 가서 그 상간녀들이랑 처먹은 거죠. 그러니까 나눠 먹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아내분들 막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 짜증 난다면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도시락 싸줬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산마다 다 하산에서 내려오면은 식당들도 물론 있지만 모텔들이 그냥 즐비하거든요. 전부 다 등산복 입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저녁 먹고 섹스하고 그리고 집에 오는 거거든요. 남편이 산에 갔다 왔는데 뽀송뽀송하고 비누 냄새가 난다면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산 불륜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제 웃긴 말로 손을 잡고 가는 남녀 커플에게 뒤에서 큰 소리로 여보 그 여자 누구야 라고 소리를 치면 불륜들은 혼미백산에서 손을 서로 뿌리치고 각자의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다라고 하고요. 진짜 부부는 뭔 일이니 하고 그대로 손을 잡고 뒤로 돌아본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건 부부겠죠. 각자 손 놓고 뿌리치고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불륜이다. 네. 네, 씁쓸하죠. 장소를 불문하고 불륜의 경우에 여자들이 우리가 보통 상간녀 특징할 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머리를 쳐 기르고 짧은 치마를 입고 야식골랑하게 입죠. 딱 봐도 불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남편들 외도를 알고 나서 우리들이 거의 불륜에 있어서는 반도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디카페 회원분들 영화관을 가거나 여행지를 가거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다가도 바로 옆에 불륜 커플 봤다고 열통 터져하면서 올리는 글들 많았거든요. 저조차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딱 쳐다보면 불륜표가 팍 납니다.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그럼 밥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생각보다 그냥 남자 여자 있으면 다 불륜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남편들 단속도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애들 엄마로서, 가정의 주부로서 이게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남편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긴장감을 주고 그 여자로서의 그 여성성을 잃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저는 결혼 생활할 때 여성성을 잃고 남성성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맨날 보고 그러는데 현실 부부잖아요. 현실 부부가 뭐 코스를 내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겠지만 다른 기회가 있거나 한다면은 그냥 내숭 깔 것 같아요. 제가 내숭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내숭인 줄 알면서도 내숭 떠는 여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방구를 붕붕 끼고 막 이빨 쑤시고 하더라도 남편 앞에서는 가릴 부분은 가리고 숨길 부분은 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형제 아닌 거 아시죠? 형제 아닙니다. 네, 피도 안 나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취미 활동이나 운동 그리고 이제 경조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저는 어느 곳이든 부부가 함께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데 가기 귀찮으니까 남편한테 다녀오라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는 경우 뭐 마트도 혼자 가서 뭐 보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사사로운 일상을 함께 나누셔야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어색하지 않고 부부가 더 긴밀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녀들 다 크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내분들 억울하실 거예요. 다 잘하고 다 했는데도 남편이 바람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아내분들이 안 해서 바람난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그냥 바람기가 원래 있는 인간들이다. 아내분이 뭐 집에서 아무리 뭐 섹시하게 입고 말도 조심하고 뭐 화장도 이쁘게 하고 있어도 바람날 놈은 그냥 바람나는 겁니다. 필론 필. 네. 어쨌든 항상 긴장하시고 남자들 운동한다고 해서 그냥 운동만 하겠지라고 순진한 생각만 하고 남편을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